자, 우리가 최근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되죠.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차린 이후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1948년 8월 15일 이후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00 몇 년이죠? 18년까지면 몇 년인 셈이에요? 건국 몇 년인 셈이야? 이제 70년이 된 셈이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역사는 일천합니다. 길지가 않아요. 서양 민주주의 역사가 300년 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되게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참 대견하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를 이렇게 돌아온 말이에요. 나는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 내가 여러분 많을 때 또는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내 꿈이 뭐였냐면 대학교 졸업할 때쯤 꿈이 르망 자동차인데 사는 게 꿈이었어. 빨간색 르망이 그때 처음 출시돼가지고 되게 이뻤거든요. 그래서 하얀 집을 그 초원 위에다 짓고 르망 빨간색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큰 집을 갖고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고. 그러면 야 이거 보통이지야. 너네 엄마 아빠들 다 그래. 옛날에 그렇게 소박했단 말이야. 근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가 농민이라고 했죠.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오늘날까지 왔어요. 이 대단한 경이로운 발전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 한강의 기적. 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 어떤 한 사람의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 그랬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워낙 공부도 열심히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자식만큼은 좀 잘 키워봐야겠다. 또 이 배고픔만큼은 해결하겠다라는 국민적 노력이 결국은 이 정도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겨지죠? 요즘 보면 근데 어때요? 요즘 보면 되게 절망적입니다. 절벽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절벽에 서 있는. 내 아들이 지금 이제 그 대학교 4학년이야. 그래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졸업을 1년 유보시켰어요. 한 학점만 더 늦게 하고 1년 유보시켰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을 봐라. 내년 총선도 있고 올해 총선도 있고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늦춰봐라. 걔도 사학과 다녀요. 서강대 사학과 다니는데 그 졸업을 유보시키고 차라리 취직 공부하지 말고 독일 갔다가 해가지고 지금 독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가서 구경도 좀 하고 배포도 좀 키우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는지 우리 헬 조선 안에서만 있지 말고 나가서 넓은 세상을 보고 견문을 넓히고 그런 다음에 공부를 더 할 것인지 취직을 할 것인지 네 장래에 대해서 결정해봐라 라고 혼자 배낭여행 보냈어요. 혼자. 그러니까 뭐 그 상황이 되게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졸업을 할 무렵에는 그래도 취직하면 웬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서 구급공무원 시험 본다라고 하면 되게 찌질이로 봤어.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대학을 다니냐? 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요즘은 구급공무원 시험이 그야말로 고시처럼 이렇게 어려졌습니다. 엄청나게 경쟁률이. 그죠? 70대 60대는 보통이고요. 그 경찰이며 간호사며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목을 베고 있는 거 보면은 너무 불쌍해요.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불쌍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삼성 로고만 봐도 막 가슴이 벅차고 뿌듯했었는데 실은 삼성을 54%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거랑 마찬가지야. 주주가 54%가 알겠어요? 외국인 자본이에요. 현대도 50%가 넘습니다. 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1대 2대 기업이 이 외국 자본의 손에 많이 넘어가 있고 은행 같은 경우는 말이죠. SCJ은행 100% 외국계입니다. 알겠죠? 김연아가 선전했던 국민은행 얘도 88%가 외국한테 넘어가 있어요. 한미은행 99.9%가 외국 자본입니다. 신한은행 75%가 외국 자본이에요. 우리나라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은행에 은행원을 취업시키면 정규직은 몇 명 안 뽑고 비정규직 뽑아서 빡시게 벌어먹어요. 그래서 은행도 돈 많이 남죠. 근데 그 많이 남은 돈을 누구한테 보내? 직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거야. 이익 배당금으로. 이런 아주 더러운 나라 꼴이 돼버렸어요. 더러운 나라가.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그걸 진단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함께. 젊은 여러분들은 이 다음 시대에 또 여러분들이 내 나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라요. 우리가 대학 들어갈 무렵,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해놨으니 너희들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을 또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제가 대학 다니고 할 때는 정말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한 학기 내내 데모를 하고 우리 과 학생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을 출석을 불러본 적이 없어. 학교에 간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교문 들어가기 전에 데모해서 데모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졸업하는 그런 애들도 많아요. 이거 우리 과였는가? 우리 반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데모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 달에 민주화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6.29 해가지고 결국은 노태우한테 항복을 받아내고 지금 헌법을 만들어냈죠. 적어도 그래서 1987년 지금 헌법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에요. 거의 여러분 부모님들이에요. 알았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데모하고 코밑에다가 치약 바르고 그 체류탄 가스 눈물 안 흘려고 코밑에 눈밑에 치약 바르고, 이거 뭐죠?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이뤄놨는데, 그리고는 어땠냐면 적어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이런 고생 안 하겠지, 우리 자식들은 훨씬 더 좋은 사회 살겠지라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뿌듯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늘날 다시 또 여러분들을 그런 나락으로 또다시 그 정부를 향해서 또다시 화염병이나 또는 뭐 체류탄과 맞서서 돌멩이를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지경이 이르렀어요. 알겠죠? 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다시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아서입니다. 알았어요?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면은,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아주 엉터리 선거입니다. 지금 대통령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국정원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또는 종편 방송을 이용해서 마구마구 국민들 표를 우롱하고, 알겠어요? 왜곡된 선거가 이루어졌다, 또는 뭐 개표 조작이다, 부정선거다, 이런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안 그래? 네. 실제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현재 선거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야, 과학이 발달했어. 우리가 무슨 개표를 선호를 해? 전부 다 기계에 집어넣어 해가지고 개표기에다가 다 집어넣어 표를.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안 해봐서 모르죠? 네. 시옷자처럼 생겨있잖아요. 사람 인자 도장 뚜껑처럼 생겨. 이걸로 도장 꽉 찍어. 그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도장 찍겠죠? 그래서 그 투표한 다음에 검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몇 표 나왔는지. 근데 한 선거구에 대개 몇천 개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몇천 표밖에. 그럼 사람 손에도 금방이잖아. 돈 1000장 쉰다고 생각해봐.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쉬어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거 전부 다 봉인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서 거기서 또 개표기로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조작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쟁점이 뭐냐면, 지금 그 자리에 당장 깔아.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입력시켜라. 알겠죠? 얼마나 좀 빠릅니까? 인터넷 기반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굳이 표를 갖고 중앙선관위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까서 입력시켜서 그걸로 해도 우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가장 사람들이 손을 직접 해가지고 그 개수를 확인해서 직접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걸 확인해서 취합해보면 나중에 혹시 오류가 있으면 다시 재검표해보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불만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되게 엉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겠어요? 지금부터 그걸 보는 거야. 네? 우리나라가 지금 요마야 꼴이 된 것은 왜? 무슨 이유 때문이냐?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민주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고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온다라고 헌법 제1조 1항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경기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73쪽.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것은 공화국이요. 공화국. 공화국이죠. 공화국만 한번 보세요. 공화국만. 언제부터 우리가 공화국을 주장했다고 그랬지? 이거 역사적이잖아요. 이미 다 배웠잖아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국을 주장했던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기억나세요? 신민회가 최초로 민주
민주공화제를 주장하고 있었다. 최초로 주장했던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그러나 이 신민회는 105인 사건으로 해산당하죠. 비밀 지하 조직이었다고 해산당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신민회가 해산당하고 이때는 주장밖에 없었어요. 그래 맞아. 지금까지 왕이 다스리던 대한제국, 황제가 다스리던 대한제국 알겠죠? 조선 사회를 이어서 대한제국, 황제가 다스리던 이런 군주제를 부정하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보자라고 처음 주장했던 게 신민회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신민회는 해산당하고 나중에 이제 언제냐 언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가 탄생되게 되었다. 알겠어요? 민주공화제 정부가. 자 여러분, 그러나 이건 어차피 임시자가 붙어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2016년 현재 지금 입장에서 우리는 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수립된 게 언제예요? 1900 해봐 얘들아. 다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거예요. 몇 년이요? 1919년 4월달이죠. 기억나왔나? 다 배웠던 건데 국내에 있던 한성정부, 시베리아의 군정부, 상하이에 있던 상하이 임시정부 다 통합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뒀죠. 그 임시정부의 바톤을 이어받고 그 이전에 있었던 3.1운동의 전통을 계승해서 알겠어요? 또 4.19 혁명 이념을 계승해서 지금 헌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자, 이건 임시고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날 50총선거 결과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헌법에 의해서 이때 정부가 탄생했다. 이 정부가 바로 뭐냐? 민주공화제 정부죠. 그래 안 그래? 이처럼 자 1948년 이때 만들어진 이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공화국, 이게 제1공화국이에요.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이라고 공화국을 구별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다? 정치 체제에 의해서입니다. 알았어요? 정치 체제가,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대통령 중심제냐, 그죠? 대통령 중심제냐, 또는 뭐 의원 내각제냐, 이렇게 예, 정치 체제에 따라서 1공화국, 2공화국 이렇게 구분한다. 알겠죠? 그래서 제1공화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1948년 7월 17일 날 만들어진 헌법, 여기에 따라서 구성된 이 정부를 뭐라고? 제1공화국이라고 한다. 오케이? 됐어요? 공화국 구분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공화국이 붕괴된 건 언제예요? 이 공화국이 붕괴된 것은 1960년 4월 19일 날 이게 깨지죠. 그죠? 4월 19일 날 깨지죠. 그리고 제2공화국이 탄생해요. 제2공화국이 탄생한 것은 뭐 때문에? 4.19 혁명 때문이야. 알았어요? 4.19 혁명. 그래서 제2공화국은 어떤 정부예요? 장면 내각이죠. 장면 내각. 그래서 장면 내각 정부가 구성되게 됐다. 이게 제2공화국. 왜? 정치 체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화국을 구분하는 겁니다. 공화국을. 알겠죠? 그럼 그 이전에 제1공화국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 3대 대통령 때도 헌법이 바뀌었지만 시스템이 바뀌진 않았어요. 내 말 알겠어요? 이승만이 대통령을 3번이나 해먹었잖아. 근데 그 중간에 헌법을 2번 바꿨죠. 한 번은 무슨 개헌? 발췌개헌. 또 한 번 무슨 개헌? 4.4.5.2 개헌. 거기 다 있어. 봐봐. 거기 다 있어. 73쪽에.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뭘 구분하는 거예요? 공화국을 구분하는 공화국. 왜 제1공화국? 왜 제2공화국? 왜 제3공화국? 지금 몇 공화국이죠? 지금은? 제6공화국이죠. 어떻게 하다가 제6공화국까지 왔지? 그 사이에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게 큰 가닥이야. 알았어요?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죠? 우리 역사를 크게 나누면 선사와 역사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뭐 때문이라고? 문자 때문에. 문자 이전을 선사, 문자 이후를 역사라고 했듯이 우리 현대사를 구분할 때도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이렇게 6공화국까지 왔는데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헌법 체제 때문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1공화국은 대통령 중심제에 의한 1대, 2대, 3대 대통령까지의, 그러니까 4.19 이전까지의 공화국을 뭐라고요? 제1공화국이라고 한다. 잘 새겨두세요. 이건 기본입니다. 지금 이 지식은 말이에요. 수능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하고 술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싸울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없으면 맨날 깨져요. 남편하고 드라마 보다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남편한테 깨지거나, 알았어요? 부인한테 깨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지금 이 지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야 될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라이브한 살아있는 그런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리백제 신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어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 김부식이 뭐라고 썼건 그건 별개 문제야.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시방 나우 히어야. 그래 안 그래? 지금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금 이 역사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느냐 요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제2공화국은 4.19 이후다. 알겠죠? 여러분 보세요. 제2공화국을 박살낸 게 바로 뭐예요? 제2공화국을 박살낸 게 1961년 1년 만에 뭐가 일어났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죠? 5.16 군사 쿠데타. 그래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군 정부가 63년까지 전개됩니다. 그리고 1963년에 개헌한 이후에 다시 뭐가 생겨났어요? 제3공화국. 누구 정부야?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그래서 군인을 3,500명 군대를 끌고 나와가지고 장교 250명하고 병사 3,500명 끌고 넘어왔어요. 한강다리를 넘어가지고 서울 방송국하고 중앙청을 점령했죠. 그 당시는 중앙청을 했거든요. 이걸 점령하고 한 나라의 권력을 지 멋대로 찬탈한 거야. 헌법을 완전히 부인하고 이 나쁜 놈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박정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 민주정부 때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전두환처럼 노태우처럼 잡아다가 너희 새끼 내란죄 그리고 군사 쿠데타 반란죄 적용해가지고 아마 깜빵 살든지 백담사로 갔든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뒤져버렸어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받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불법적인 헌법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박정희 정부가 1963년 생겨났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몇 공화국이야 이제? 몇 공화국이에요? 제3공화국. 제3공화국.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한 10년 정도 해먹었어요. 그러다가 박정희가 한 번 대통령, 2번 대통령, 3번 대통령 하다 어때요? 71년에 누구랑 붙었어요? 박정희의 영원한 라이벌이 누구였어요? 김대중이었어요. 김대중하고 붙어봤더니 김대중이 거의 박정희 포미까지 따라왔어요. 90만 표 차이야. 선거를 해보고 나니까 이 다음에는 내가 떨어지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72년에 뭘 했어요? 10월 달에 10월 유신을 발행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10월 유신에 의해서 유신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유신 헌법은 지금까지 대통령 중심제, 이 박정희는 대통령 중심제였죠? 대통령 중심제였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원래 재선인데 3선 해먹게라고 해가지고 3번 해먹고 그리고 완전히 영구히 집권하려고 헌법을 다시 뜯어 고친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유신 헌법이에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이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야. 그 당시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총통제다. 알겠죠? 영구 집권을 위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쓰는 그런 체제가 바로 유신체제거든.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공화국이 뭐라고? 제 몇 공화국? 4공화국으로 바뀌었어요. 박정희라는 권력자는 그대로 있지만은 지배 시스템, 권력 그러니까 그 정치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요? 제4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제4공화국. 이 10월 유신 제4공화국이 완전히 겨울공화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어요. 꽁꽁 얼어붙었어요. 내가 이 시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더러워서 못 다닐 정도로 아주. 그러다가 79년에 박정희가 죽었어요. 결국 1979년 며칠날 죽었죠? 박정희 죽은 날이 며칠이에요? 10월? 얘들아 며칠이야? 이 유명한 날을 몰라? 11.6이에요. 이게 11.6이에요. 오케이? 공교롭게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날 박정희가 죽었어요. 웃기잖아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우연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한테 저격당한 날이 며칠이라고? 10월 26일이에요. 뭐야? 10월 26일. 11일. 그죠? 11일이고. 그래서 제3날이 같습니다. 이토 히로부미하고 박정희하고 제3날이 같아요. 비슷한 놈들이 같은 날 전화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결국 박정희가 피살.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누가 대통령 됐어요? 박정희 자녀의 임기를 누가 대통령 해먹었어요? 최규하가 해먹었어요. 그래서 최규하가 이 사이에
잠깐 끼어있는 이름 없는 무명의 대통령인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대통령이에요. 알겠죠? 그 체계화를 쫓아내고 누가 그 자리를 또 깨쳤어요? 전두환이. 그러면 지가 한 번 더 해먹었어요. 아예 헌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 지금까지는 4년 임기제인데 여기는 종신제라고 그러죠 거의 다. 근데 이걸 뜯어 고쳐서 한 번만 해먹을게. 대신 7년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체제를 또 바꿨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그죠? 전두환 정부가 1980년에 그죠? 7년 단임제 대통령으로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또 헌법,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계속 유지될 때는 몇 공화국이야? 4공화국. 전두환이 다시 헌법을 뜯어 고쳐서 그래 옛날 박정희처럼 계속 대통령을 안 해먹을게. 근데 나는 한 번만 해먹을게. 대신 7년만. 이렇게 하죠. 원래 체계화 자리 좀 뺐고 그래서 이때 일대수가 채워진 거야. 그리고 또 뭐요? 그 다음에 지가 헌법 뜯어 고친 그 헌법에 따라서 7년 단임제 대통령을 또 한 번 헤쳐먹었어요. 알겠죠? 이게 그래서 제 몇 공화국이에요? 제 몇 공화국? 5공화국이다. 제5공화국. 자, 이 제5공화국을 끝장낸 게 1987년 6월 29일 날 60항쟁, 6월 10일 날 원래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가 죽은 그날이죠. 네. 그리고 60항쟁 이후에 6월 항쟁의 결과물로 6.29 선언이 있었어요. 결국 누구를 항복시켰어요?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를 항복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직선제 개헌을 단행합니다. 알겠죠? 직선제 개헌. 이때까지는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았거든요. 대통령 선거인단 해가지고 지가 마음에 드는 놈들만 골라서 자기를 뽑게 만든 그런, 그 전에 유신헌법 때 통일주 국민회의와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대통령 중심제였다가 이걸 다시 뜯어 고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단행하고, 그죠? 직선제 개헌을 단행하고 지금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헌법이. 지금 헌법은 뭐냐? 5년 단임제 대통령입니다. 5년 단임제. 자, 근데 지금 아주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선거가 아주 우습게 들어가지고 지금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사람 지금 대통령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 이거 만들면 이제 국민들은 입을 완전히 자갈 채우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카카오톡 완전히 다 도청당합니다. 누군가서 삭제를 하든지 국정원에 다 지울 수 있어요. 알았어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다 감청당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그런 사사로운 것들이야 감청할 리가 없겠지만은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감청당할 수가 있습니다. 테러 분자로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돼. 이게 그래서 유신헌법 때 좀 이따 하겠지만 긴급 조치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국민들 입에다가 자갈을 다 쳐놨거든요. 아무도 반발 못하지.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야 이 헌법 더러워 거지 같아 라고 해가지고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데 아씨 족같은 세상 택시 타자마자 사람이 술 먹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파출소를 끌고 왔어. 그래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됐어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4월 13일 날 선거를 치르겠죠? 그럼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겠죠? 180석을 얻으면 헌법을 바꿀 수 있어요. 3분의 2선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을 어떻게 바꿔? 지 아버지처럼 바꿔 이렇게 계속 해먹을 수 있는. 아니면 대통령 중심제 대신에 이원 집정부제. 수상을 안 치고 나는 뒤로 빠지고. 알겠죠? 마치 푸틴하고 러시아 누구죠? 러시아가 지금 태그 매치를 하고 있는 거야. 수상하고 대통령하고. 푸틴이 대통령 한번 하다가 빠져서 수상하다가 그 다음 또 지가 대통령하고. 이런 정치 개혁의 스케줄이 마련됐을지도 몰라요. 알겠죠? 대단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야당들이 지금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말이야 5시간씩 10시간씩 연습. 나도 한 8시간 정도 강의를 해봤어요. 8시간 정도. 그러니까 8.15 광복절날 옛날에 이제 강의실 워낙 커가지고 한 400명 놓고 수업하면 쉬는 시간을 하면은 30분 걸려. 애들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데까지 30분 걸려. 왜? 화장실 가서 기다리고 동시에 나갔다가 화장실 동시에 쓰고 들어오는데 30분 걸려. 자리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 그래서 화장실 못 가고 스테이트로 한 거야. 갈 사람은 몰래 빠져나가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진도를 끝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죽습니다. 죽어요. 다리를 퉁퉁 붓고요. 목은 다 가라앉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걸 저지하려고 그래. 이런 상태가 다시 겨울공화국, 유신체제 같은 그런 시절이 올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화국을 지금 구분해봤어요. 먼저. 얘들아 다시 보자. 제1공화국은 1948년 처음 만들어진 헌법, 제헌헌법에 따라서 구성된 정부가 뭐라고요?
제1공화국. 이거 이승만이 다 해먹었죠? 제1공화국은. 그 제2공화국은 이승만을 쫓아낸 4.19 이후에 장면 내각의 내각 책임자 정부인 제2공화국. 1년밖에 못 갔죠? 바로 그 다음에 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63년에 이 사이는 뭐예요? 군정기입니다. 군정기.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군정기간이었고 군인들이 정치하는 군정기간이었고 제3공화국이 박정희 때다. 그 다음에 박정희가 다시 영구집권 음모를 해체하고 결국은 영구집권을 도모하기 위해서 헌법을 뜯어고친 게 유신헌법이었다. 제4공화국. 그리고 전두환의 제5공화국. 그리고 87년 지금 헌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제6공화국이 성립되게 되었다. 지금 헌법은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벌써 몇 년 됐어 지금 헌법이 만들었는지? 응? 87년이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근데 그 30년 사이에 사회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응팔 봤죠? 못 봤어요? 봤어요. 응사도 봤죠? 응출도 봤죠? 그 사이에 보세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삐삐차던 시대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이런 사회나 도구의 발전에 정치 체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바꿔도 아까처럼 종신집권을 위한 그런 헌법이 아니라 보다 더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민주주의가 잘 돼서 후세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놓고 지금 싸우는 거야. 이게 역사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전쟁이 붙어 있어요. 알겠죠? 현재 전쟁은 이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헌법 체제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를 선출하고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2016년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전개될까요? 2016년에 총선, 그 다음 2017년에 대선. 알겠죠? 그 사이에 격렬한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올해는 투표를 못하지만 대통령 선거 때부터는 여러분도 투표권을 행사하겠죠. 그래 안 그래? 네.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들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들어갑시다. 자,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딱 봤죠? 다 봤죠? 이승만이 1대 2대 3대 대통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장면내각,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군사정권, 박정희, 유신체제도 박정희죠. 그 다음에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 누구예요? 이명박, 박근혜. 뒤에 써놓으세요. 빠져있으니까. 표에 맨 위에. 노무현 다음에 이명박,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 이 순서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한번 물어볼까 지금부터? 이 순서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 뭐 꼭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미국 애들은 말이에요. 역사 배울 때 지네 대통령 외우는 게 먼저야. 미국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역사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1대 대통령 제퍼슨, 2대 대통령 누구누구도 하면서 말이야. 그거 외우는 게 일이야. 근데 우리는 아주 유구한 5,00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큰 흐름들 먼저 쪼개서 뭐라고? 공화국을 나눌 줄 알 것.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정치, 체제, 권력 시스템이 바뀌면 헌법이 바뀌면 공화국이 바뀐다. 알겠죠? 그냥 헌법이 바뀐다고 공화국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헌법은 뭐가 바뀌어야 돼? 권력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알았어요? 대통령이 임기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대통령을 한 번 더하게 3선을 허용한다 또는 그 중임을 허용한다 이런 것들은 공화국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헌법을 2번이나 바꿨어도 공화국은 그대로 제1공화국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승만 4.19 혁명과 민주주의 성장 보세요. 자, 1948년 1대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 줄거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1대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 간선제? 간선제. 누가 뽑았다고 그랬어요? 재헌의회에서 선출했습니다. 재헌의회가 한 일, 헌법을 만들었다, 대통령을 간접선거에서 선출했다. 기억나시죠? 그죠? 또 반민특위법을 만든 게 재헌의회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아주 중요한 일 3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대 대통령 선거는 발췌개헌에 의해서, 그리고 4.4.5의 개헌을 단행하고, 그리고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신식하가 붙었다. 오른쪽 넘어가 보세요. 자, 이 큰 줄거리를 보다 더 자세히 다뤄놓은 게 74쪽입니다. 찾았어요? 74쪽.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1950년 5월 30일 날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봐봐. 대선은 뭐라고 해요? 대선은 뭐라고? 대통령을 뽑는 거죠. 대통령 선거죠. 총선은 뭐?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국회의원. 그래 제1대 국회는 재헌국회죠. 그러니까 제2대 국회는 언제요? 제2대 국회는 1948년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2년 뒤에 자동 해산이야. 너네들은 임시로 만들어지고 헌법 만드는 게 주 임무니까 헌법 만들고 나라의 체제가 안정되면 해산 이렇게 하죠. 1대 국회는 재헌 후에는 2년 임기입니다. 그래서 1950년 2년 뒤에 다시 선거를 한 거야. 이게 몇 대 국회라고? 2대 국회. 근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예, 5월 30일이니까 좀 이따 뭐가 터져? 6.25 전쟁이 터져. 6.25가 터지기 직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한 겁니다. 근데 선거를 해놓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무슨 일이 벌어져? 이승만을 지지할 국회의원 수가 몇 명 안 돼요. 거의 다가 뭐냐? 무소속들이 뽑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승만을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뽑히지 않고 제2대 국회에서는 대개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중간파 지식인들, 그 중간파 정치인들 한 128명이 선출이 중도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어때요? 첫 번째 대통령 선거처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더러 대통령을 뽑으라 하면 자기가 뽑힐까 안 뽑힐까? 뽑히기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승만이 꼼수를 부린 게 뭐예요? 간접선거 대신에 무엇으로? 직접선거로 바꾸려고 하는 무슨 개헌이다? 발췌 개헌이다. 그래서 1952년 7월 달에 이때는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이미 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그 1952년 7월 달이면 이 발췌 개헌을 하기 위한 국회가 어디서 열렸을까요? 부산에서 열렸어요. 부산에서. 알겠죠? 이미 피난 가서 부산에 있을 때 이승만이 개헌을 한 거야. 근데 그 개헌 내용 보세요. 야,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들이 뽑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자. 직접 투표하자 그랬어요. 전쟁통이야. 지금 전쟁통에 투표가 제대로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직접 선거가 좋아요? 간접 선거가 좋아요? 간접 선거를 해야 돼. 근데 지가 당선될 확률이 있어 없어? 없어요. 거의 대다수가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중간파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총선에서 뽑혀가지고 2대 국회의원 때 그래서 이승만이 꼼수를 부린 게 발췌 개헌이다. 알겠죠? 그래서 발췌 개헌은 처음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려고 국회에다가 넘겼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찬성 19표, 반대 143표로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겠죠. 자기 뜻대로 안 됐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5월 25일 날 국회 예산을 위해서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당시 이제 국회가 부산에 있었으니까 국회의원 12명을 구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하고 전쟁통이라 통근을 하는데 출근하는데 요즘처럼 다 자가용 있고 비서가 있는 게 아니라 통근버스가 있어요. 국회의원 40명을 태운 출근버스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크레인이 나타났어. 크레인이 버스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 깡패들이 막 위협하고 해가지고 그 중에 12명을 구속했어요. 이게 유명한 국회 프락 사건이야. 이 국회 안에 공산분자가 있다. 사회주의자 좌익분자가 있다. 하여간 옛날부터 지금 우리가 그걸 종북 그러지만 옛날부터 계속 이질을 했습니다. 정치에서 말이죠. 우리 이북에 있는 북한 놈들을 걸고 남한을 조지는 데 사용하는 거야. 알았어요? 북한을 빌미로 남한 정치색을 탄압하거나 정적을 탄압하는데 북한을 제멋대로 사용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을 끌고 가는 거예요. 버스채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크레인을 끌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12명을 간첩으로 몰아서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꼼짝 못하는 거야 이제.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고 전쟁 상태에 있다가 국회의원 12명이 체포되고 그런 상황에서 야 개헌을 해야 되겠다. 응? 직선제로 가는 거 찬성하는 사람 일어서 봐. 해가지고 기립투표를 해서 기립투표. 누가 무슨 배짱으로 일어서겠습니까? 일어서면 죽는데.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결국은 그 국회 프락 사건 이후에 국회 예산을 보류하고 대통령 직선제 안건을 붙여가지고 발췌 개헌안을 마련해서 163명 찬성 반대는 한 명도 없었어요. 기권만 3명. 그래도 통과됐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무슨 개헌이라고? 발췌 개헌. 얘들아 무슨 개헌? 발췌 개헌. 누구 때? 이승만 때. 첫 번째 개헌입니다. 우리 헌법이 어때요? 굉장히 좋았어. 내가 볼 때는 재헌 헌법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헌법보다 훨씬 더 나았는데 이 헌법을 찢어 발기고 누더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누가요? 이승만이. 첫 번째 누더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발췌 개헌에서 나왔어요. 알겠죠? 발췌 개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다시 이제 1954년
11월 달에 4.4.5.2 개헌을 단행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철폐. 중임 제한이 무슨 말일까요? 중임 제한이? 네? 초대 대통령은 2번까지만 하고 3번부터는 못 한다. 알겠죠? 여러 번 대통령 못 해먹게 하는 건데, 그래도 1대 대통령은 이 사람이 이미 전부터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친하고 부인도 오스트리아 여자인 프란치스카 여사고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박사는 따르니까 이 사람은 좀 봐주자. 초대 대통령은 국부로 숭상한다는 의미에서 몇 번 해도 되게 중임 제한을 철폐하자. 이게 무슨 개헌이에요? 4.4.5.2 개헌이에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서 반대했어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원 정수가 203명이었는데 헌법을 뜯어 고치려면 3분의 2, 의결 정도수가 3분의 2예요. 203명의 3분의 2면 얼마야? 135.3333으로 나가죠. 그럼 적어도 몇 명 이상이라 해야 돼? 136명 이상이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그죠? 그런데 수학자, 서울대학교 최윤선이라는 수학 그 교수를 동원해가지고 야 이거 4.4.5.2 이거 버려. 135명 해도 돼. 엊그제까만 해도 부결된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가결된 것으로 바꿔버려. 그 다음날. 이게 바로 무슨 개헌이라고? 4 이하는 버리고 5 이하는 올리고 해서 5가 안 되니까 135명이면 통과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수학적 논리를 동원해서 헌법을 통과시킨 게 무슨 개헌? 4.4.5.2 개헌이죠. 1954년 12월 달에 그래서 개헌안이 통과된 것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3대 대통령 선거. 이 1956년 6.25 이후에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 이런 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에 입후보했어요. 쉬었다 할까? 쉬었다?